13장 식품에서 유독물질. 자, 내인성, 외인성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내인성, 외인성이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물질, 아플 때 먹는 약을 제외하고는 다 식품입니다. 그러면 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독물질이 있습니다. 자, 이걸 내인성 유독물질이라고 그러자. 대표적인 예가 보고 독 가지고 있잖아. 보고 안에 보고 독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식품 자체에 가지고 있는 유독물질이 내인성 유독물질이고, 외인성은 식품 자체는 가지고 있었지 않지만 바깥에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오염되어 들어갔습니다. 꼭 오염만이 아니고요. 일부러 인위적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독성을 가졌는 식품 첨가물을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문제는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물질인데도 법을 어기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그렇게 독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식품 첨가물로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주 독성이 세더라, 강하더라, 이렇게 밝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지 식품 외부에서 들어갔습니다. 이걸 외인성이라고 얘기하자.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은 뭐를 더 붙일까?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에도 없었어. 외부로부터 들어가도 안 했어. 그런데 조리하는 과정에서 유독물질이 만들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더 좋겠지. 그렇죠? 그 추가하면은 그 추가한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 응? 뭐라고 부를까?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유기성, 이렇게 저번에 얘기를, 유기성 기억이 나세요? 그러니까 조리 과정에서 없던 물질이, 유독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유기성 세 가지로 구분을 했다. 자, 방금 얘기했는 내인성 유독 물질은 식품 자체에 존재하는 독성 물질이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식품 원료에 존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식품 원료에 존재했는 유독 물질을 조리 과정으로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 안 됐을 때는 문제를 일으키겠죠. 자, 그래서 식물성 자연독과 동물성 자연독을 예를 들었고, 내인성, 그 다음에 외인성은 식품에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오염되어 존재하는 독성 물질이다. 자, 주변 환경으로부터 식품 원료에 혼입된 물질, 그 다음에 환경으로부터 혼입된 물질의 대사산물, 조리 가공 중에 생성되는 독성 물질. 자, 이것도 사실 조리 가공 중에 생성되는 물질을 여기에 외인성으로 넣어버려서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분리를 한다면은 처음에도 없었고 외부에서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러는데 만들어지는 경우, 이렇게 분리를 우리는 앞쪽에서 했다. 그러면 외인성 유독물질의 대표적인 것이, 자, 의도적인 첨가물질이 있다. 이거 좀 말이 좀 이상하다, 그제? 의도적이다. 여기에 뭐를 잔류농약, 그 다음에 잔류동물용 의약품. 사실은 의도적인 건 아닌데, 그죠? 식재료에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잔류농약 일부러 농약 듬뿍 넣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농약이 사용된 농약이 식재료에 남아있는 경우, 그 다음 동물에서요 여러 항생제 종류 많이 쓰거든요. 그럼 그때 남아있는 의약품, 잔류의약품, 그 다음 우발적으로 혼입되는 물질들, 이거는 의도적인 게 아니고요, 우발적으로, 거의 비의도적으로. 자, 유해성 금속 물질. 자, 대표적인 게 우리 조리 도구, 특히 알루미늄 재질, 뭐 구리 재질, 뭐 황동, 청동 재질,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녹아져 들어온다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양이 많을 때. 그 다음 용기 포장으로부터 용출된 유독물질, 식품 내 환경오염 물질, 그 다음 미생물이 생산하는 유독물질. 대표적인 게 아프라톡신, 그죠? 자, 이제 하나하나 나옵니다. 자, 자연독, 식물성 자연독의 대표적인 것이 시안배당체입니다. 자, 시안, CN 보이죠? 자, 시안배당체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 아미그달린, 그 다음에 리나마린, 둘린, 자, 이런 것들 시안배당체, 독성물질, 자연독입니다. 식물성 자연독. 그 다음 솔라닌. 자, 이게 솔라닌 구조. 자, 이런 형태. D 포도당 L 람노스, 베타 원설이 베타 원투하고 디갈락토스 연결되어 있고, 요 솔라니딘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 솔라닌 구조.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솔라닌. 감자, 햇볕 보고 나온 새싹, 파란 부분 있죠, 그죠? 솔라닌. 그 다음, 고시풀. 자, 이건 어디에 주로 있습니까? 고시풀. 찾으세요. 그래요. 면실류, 독성물질. 그 다음, 사포닌. 어디에 있습니까? 사포닌.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포닌이 인삼, 산삼 이런 데 구성 어떤 기능성 물질 아닙니까? 사포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일부분이 되겠지. 근데 되게 쓴맛을 가집니다. 근데 사포닌이 왜 이름이 사포닌이 됐을까? 자, 이게 거품을 잘 발생을 합니다. 사포니피케이션, 사포닌, 일본말로 사포닌, 우리가 사분, 비누를 사분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그 영어의 사포니피케이션, 사포닌 이름이 일본적으로 들어가서 사분, 거품이 발생됩니다. 자, 이게 적혈구 분해 일으키고, 담즙산이나 콜레스테롤과 같은 스테롤과 가능한 자, 이런 물질인데, 그럼 이게 독성 물질이다. 자연독. 그 독성을 나타내는 부분 사포닌도 있고, 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식물성 독의 대표적인 거 버섯독입니다. 자, 버섯 독성. 버섯 이름 한번 보세요. 자, 버섯 이름하고 독성분하고 뭐 정상하고 이 관계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자, 독성분 이름부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여러분들 이름 뭐 아마톡신, 팔로톡신, 지로미트린 뭐 이렇게 이건 이름이 나오죠. 뭡니까? 자, 무스카린 이건 들어보셨죠? 자, 무스카린 발한을 일으키고 신경독입니다. 자, 우선 신경독 봅시다. 자, 무스카린, 뭐 지로미트린, 뭐 이보텐산, 무시롤, 시로실, 실로비빈, 뭐 마비, 지로미트린 그렇게 여러분들 자주 본 이름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신경독 일으키는 대표적인 자, 버섯 이름을 연결을 좀 시켜보세요. 버섯 이름. 솔단버섯 들어보지 못했죠? 그죠? 화경버섯은 들어보셨습니까? 자, 화경버섯, 뭐 마귀 곰보버섯, 삿갓땀버섯, 광대버섯은 들어보셨을 거고, 그죠? 자, 마귀 광대버섯, 뭐 미치광이버섯, 마귀 곰보버섯, 뭐 환각버섯. 자, 이렇게 자, 신경독 일으키는 거와 자, 원형질 독을 일으키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위쪽에 우리가 자, 원형질 독의 아마톡신 독성분 가지고 있는 알광대버섯.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흰알광대버섯. 그러니까 알이나 흰알이나 광대버섯. 그다음 마귀곰보버섯, 도구산 광대버섯. 그 다음 또 역시 뭐 위장장애 도구산 광대 노란다발 붉은 사리버섯 삿갓 외대버섯. 자, 원형질 독의 아마톡신 팔로톡신 뭐 뒤쪽에 보면은 전부 톡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거는 다 독성 물질입니다. 독성 물질. 위장장애, 원형질 독 일으키는 거 조금 기억을 하시고 버섯 종류 연결 좀 시켜서 기억을 하십시다. 그 다음 자, 화경버섯하고 구분 외대버섯, 삿갓 외대버섯 자, 독성분 일루딘 위장관 복통설사 일으킨다. 그 다음 마귀곰보버섯의 지로미트린 자, 혈액독입니다. 백혈구 혈소판 감소시켜버립니다. 지로미트린. 그 다음 독깔떼기버섯 뭐 배불뚝이 깔떼기버섯 독성분 글리지신 자, 부종격통을 일으킨다. 그 다음 동물성 자연독입니다. 대표적인 게 보고독 자, 테트로도톡신 복잡하죠? 뭐 이거 구조를 외운다기보다 자, 구조식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보세요. 그 다음 폐류의 독 삭시토신 그 다음 시구아톡신 굉장히 복잡한 물질이죠. 그 다음 세균이 만들어내는 자, 엔테로톡신 대표적인 게 포도상구균 황색 포도상구균이 우리가 익히 잘 알려져 있죠. 그죠? 스테피로코쿠스 아우레우스 황색 포도상구균이 만들어낸 독성 물질 엔테로톡신. 자, 그 다음 보툴리늄 독소. 자, 보툴리늄 보톡스 주름 개선 보톡스 주사 맞죠? 그 독성 물질입니다. 혐기성 포자 형성 강균인 크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이
생성하는 신경독소 물질입니다. 보톡스, 보톨리늄 독소. 그 다음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아프라톡신. 자, 이게 B1, G1, M1, B2, G2, M2. 자, 이 아프라톡신. 자, 아프라톡신. 그 다음 오크라톡신. 그 다음에 맥각계 중독 일으키는 그 다음에 파튤린. 그 다음 나오는 게 조리 가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대표적인 게 자, 이와 같이 2급 아민. 왜 2급이냐? 질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아닌 치환기가 2개가 있잖아. 그래서 2급 아민입니다. 2급 아민과 아질산과의 반응에서 이 니트로소 아민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니트로소아민 발암물질입니다. 그 다음 아크릴 아마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아크릴 아마이드인데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이 포도당이 글루코즈를 이렇게 가열을 시키고 나서 최종적으로 아크릴 아마이드가 만들어지는데 이 온도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대표적인 게 이게 아크릴 아마이드 많이 있는 게 여러분 즐겨 드시는 간식이 있잖아. 감자튀김, 고구마 튀김하고 그지? 튀겼는 음식이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에 이 아크릴 아마이드 양이 많습니다. 그 다음 에틸카바메이트라는 에탄올하고 유레아 요소가 반응해서 에틸카바메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에틸카바메이트. 그 다음 아크로레인이라고 하는 지방을 가열을 시키면은 고온에서 여러분 튀김할 때 보시면은 기름을 온도를 쫙 올리면은 위에서 기름 위에 연기가 나는데 파란 색깔을 띠는 연기가 싹 발생될 거예요. 벌써 그 단계에서 나오는 기름을 가열해서 나오는 연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 상태가 지방이 가수분해 되어 가지고 이와 같이 그리세롤과 지방산으로 가수분해 되어 가지고 나오고 나서 그리세롤이 탈수 반응을 일으켜서 이 아크로레인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서 그 연기 속에 상당 부분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너무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시키고 이러는 것은 이 아크로레인 양이 상당히 발생되기 때문에 환기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가능하면은 먹는 음식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조리 가공 과정에서 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이와 같이 벤젠고리가 여러 개인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대표적인 게 그렇게 이와 같이 벤젠링 여러 개 가졌는 이 물질들이 발암물질일 확률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게 벤조피렌 많이 들어보셨죠? 발암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굽고 태우고 이러는 것들 자연적 다환 방향족이 안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유해 중금속에 납이라든지 비소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카드뮴이라든지 자, 이것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필요 없는 독성을 일으킬 물질들입니다. 크롬은 몸에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크롬은 필요합니다. 근데 양이 많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농약류에 유기염소계,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책을 참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뇌분비계 장애 물질이 대표적인 게 다이옥신, 포리염화 바이페닌, 비스페놀 A. 자, 이런 것들이, 자, 비스페놀 A 구조식 보이네요. 자, 페놀 두 분자의 아세톤으로서 반응시켜 버리면 이와 같이 비스페놀 A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 방사능 오염 물질. 자, 방사능을 방출할 수 있는 물질이 식품에 오염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은 방사능은 어디에서? 핵폭발 실험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 지금 일본에서 문제 많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식재료, 식품으로 오염되어 들어올 경우.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갑시다. 자, 방사능이라는 것은 레이디오 액티비티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방사능. 자, 방사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자, 전자기파나 입자 형태로 어떤 에너지를 방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방사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면은 어떤 전자기파나 입자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느냐? 핵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정한 핵이 붕괴하기 때문에 알파선이나 베타선이나 감마선 이런 전자기파를 냅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을 가진 물질을 우리가 이름에서 방사성 물질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방사성 물질. 그러면은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그 다음, 그러면은 방사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그 방사성 물질은 무엇을 내냐? 방사선을 냅니다. 그 방사선을 레이디오 액티브 레이라고 그래요. 엑스레이 그럴 때 레이, 선, 방사선을 내는데 그 방사선이란 게 뭐냐? 그러면은 위에서 얘기했듯이 방출되는 입자나 전자기파를 방사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낸다 이 얘기잖아. 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내잖아. 그럼 방사선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이제 이 얘기거든요. 자, 방사선에는 우리 인체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 방사선이 어떤 게 있느냐, 어떤 물질이 핵종이 있느냐. 자, 요도 131 표적장기 갑상선입니다. 반감기는 짧아요. 8일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밑에 두 개. 스트론튬 90 뼈에 표적장기가 뼈입니다. 뼈 속으로 스트론튬 90이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반감기가 29년이야. 반감기가 29년이라는 얘기는 1이란 양이 만약에 들어갔는데 그게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29년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29년 동안에 반밖에 줄어들지 않아요. 그럼 사실은 자, 이런 핵종들이 세슘 137도 마찬가지 근육이고요. 30년입니다. 반감기가. 만약에 자, 이런 종류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왔다.
사실 스트론튬 90, 세슘 137 들어왔다. 평생을 사실은 죽을 때까지 내 몸속에서 방사선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끔찍하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식품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먹고 마시는 음식을 다루는데 몸에 건강에 뭐 좋으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몸에 해로운 것, 위해를 줄 수 있는 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그게 기본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 식품 안전, 뭐 식품 위생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맛하고 이거 식품 안전, 이 식품 위생 이거는 기본이야. 베이스야. 그거 좀 안다고 해가 대단히 잘하는 거 아니야. 기본으로 다 갖춰야 돼. 먹고 마시는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으로 갖춰야 돼. 이게 뭐 식품 영양 전공이고 조리 전공이고 제과 제빵 전공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 기본이 안 갖춰져 있으면서 졸업을 했다. 내가 생각할 때 당신 대학에서 뭐 배웠어요? 당장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맛에 대해서도 그 기본이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 그 동영상을 좀 보고 여기에 안 나왔는 부분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참조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